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융합도 작성 실무 세 번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융합도 패턴 기호는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기본적으로 천진 사고방식에 의하여 천진 사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천진 개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늘로 보고 판단을 사람으로 보고 저장을 땅으로 보는 이제 그러한 천진 사상에 의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리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여기서 지금 까치발 모양으로 옆에서 이렇게 와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모아지는 게 뭐죠? 이게 합치는 거죠. 머지. 그 다음에 흩어지는 것은 나누는 겁니다. 스프리트,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 기호를 일일이 암기하지 마시고 그 개념을 이해하면은 쉽게 기억 속에 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늘 할 것은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받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의 프로세스하고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국세 납세증명서라는 것은 지원 부서에서만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인이 여러 개가 있어 가지고 레인 간에 어떤 소통을 하면서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부하고 구청하고 소통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지원부서에서 바로 인터넷에 접속을 해가지고 일종의 국세청 홈택스죠. 홈택스에서 접속해서 처리를 할 때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배우지 않으면은 스스로 홈페이지 가서 익히는데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비즈니스 융합 프로세스로 만들어 놓으면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언제 접속해서 하더라도 그쪽의 프로세스가 바뀌지 않는 한은 변함없이 아주 정확하게 고품질로 효율성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 프로세스 오너는 어떤 게 될까요? 프로세스 오너는 지원부서가 되겠죠. 여기서 프로세스 오너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인이 3개가 있다. 뭐 관리부와 예를 들어서 생산부와 영업부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프로세스 오너는 뭐냐? 그것을 전체적인 시각에서의 프로세스 오너를 생각할 수가 있고, 각각의 레인의 프로세스 오너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리부와 생산부와 영업부가 있다고 하면은 관리부의 프로세스를 주관하는 것이 관리부 프로세스 오너가 되는 거고, 생산부 프로세스를 주관하는 것이 생산부 프로세스 오너가 되겠죠. 거기에 행동 주체가. 그 다음에 영업부의 프로세스를 주관하는 것이 영업부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오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레인별 프로세스 오너를 별도로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관리부와 생산부와 영업부가 있다라고 봤을 때 전체적인 3개의 레인 중에서 어떤 것이 핵심이냐, 핵심 프로세스냐에 따라서 일종의 핵심이 되는 프로세스 오너를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오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중심이 되는 프로세스 오너가 항상 업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프로세스 오너다 이렇게 얘기하면 중심이 되는 프로세스의 오너를 지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관리부의 프로세스 오너다 그러면 관리부 팀장이 됐던 그 오너가 되겠죠. 그 프로세스를 주관하는 책임자가 프로세스 오너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 프로세스 오너는 뭘
어떤 전체적인 시각이든 프로세스 레인별 시각이든 볼 게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지원부서에서 접속을 하는데 이때 국세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혼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원부서가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면은 이 옆에 따로 그리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왜 이 안에 지원부서 안에 그려주냐 하면은 여기서 업무 자체를 지원부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굳이 업무를 별도로 등기우편을 보내서 지역적으로 어떤 거리감을 갖도록 한다든가 이런 구도가 아니고 지원부서의 컴퓨터 안에 모니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영역 자체는 지원부서 안에서 이루어지되 실제 그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영역을 하나 더 구분해 가지고 이 안에 국세청 홈택스라는 영역을 표시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위치는 영역은 지원부서가 되고 가상의 위치가 국세청 홈택스가 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실제 위치와 가상 위치가 혼재된 형태의 비즈니스 융합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로세스를 나타낼 때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반드시 프로세스를 레인을 구분을 해주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 상세한 업무를 표현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BCD에서는 실제 영역과 가상 영역을 융합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점에도 한번 착안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예는 뭐냐면은 국세 납세 증명서 발급받기는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매뉴얼로 만들어 가지고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로서 적용을 할 경우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하나 들어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의 업무는 국세 납세 증명서 발급이라는 것이고 1/5라는 것은 이게 페이지가 5페이지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 5페이지 중에 첫 번째 페이지를 이것이 나타내 준다는 얘기고 명칭은 증명서 발급 BCD의 내용 중에서 국세 납세 증명서 발급이 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추상화된 제목은 증명서 발급 BC가 되고 이 안에 여러 가지 증명서 발급받는 프로세스, 세부 프로세스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국세청 홈택스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이 프로세스는 국세청 홈택스를 인터넷에서 접속해서 수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이디는 이 프로세스의 아이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사마다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 작성일이라는 것은 이 프로세스를 최초 작성한 것을 나타내는 거고 개정일이 있다면은 개정일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프로세스에 수정이 있다거나 왜냐하면은 국세청 홈택스도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수정이 있어서 프로세스에 변환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도 수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럴 때는 개정일을 나타내 주고 버전을 나타내 줍니다. 그 다음에 작성자를 나타내 줍니다. 이 작성자를 표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이 프로세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누가 책임지고 작성했는가를 알아야 이게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책임 규명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상에서 지금 봐야 되는데 지금 지원부서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 매뉴얼을 만들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라고 본다면 그림이라는 이 책에 BCD의 다이어그램을 아주 능숙하게 이해하는 분은 사실 이 밑에 부분을 볼 필요가 없지만 일부 능숙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해 가면서 일종의 교육적 목적으로도 쓸 수 있게끔 이 밑에 업무를 글자로도 나타내 주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1, 2, 3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1, 2, 3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시간대별로 중요한 포인트를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별로 밑에 순서별로 프로세스의 상세 내역을 문장으로 표현해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와 마찬가지로 화면에도 번호를 붙여주게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3개의 화면이 있죠. 그래서 화면 1과 화면 2와 화면 3가 됩니다. 그래서 화면 1은 홈텍스 홈페이지 메인이 되겠고 화면 2는 로그인, 화면 3는 인증서 선택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 화면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여기다 하이퍼링크를 달아서 그림을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운용의 묘로 나타내 주실 수가 있고 업무적 연결을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지원부서 같은 경우에 지원부서에서 처음에 홈텍스 홈페이지 메인에 접속을 합니다. 이것은 액티비티죠. 그냥 접속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메인에 접속한 다음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는 로그인을 하는데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가지고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겁니다. 일반 아이디 패스워드가 아니고 공인인증서로 버튼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인증서를 선택을 해서 F라는 건 필인이죠. 필인은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겁니다. 비밀번호를 채워 넣는 거죠. 필인을 하고 A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홈텍스에서 인증서 파일과 인증서 파일,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파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인증서 파일과 실제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된 것을 비교를 해봐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검증이 안 되면은 여기서 fail이 나겠죠. 그래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점점점에서 1이라는 것은 다음 페이지의 1번에 연결돼서 계속된다. 이런 연결 표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호에서 n이라고 나타낸 게 여기 숫자로 지금 변환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 내용이고 이것을 글자와 대별한다 보면 1번의 영역, 이 1번의 영역은 국세청 홈텍스 www.hometex.go.kr 여기에 접속하여 화면 1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너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화면 2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영역. 그래서 3번 영역은 뭐냐면 화면 3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업무 프로세스의 기본 5개의 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와 세 번째 페이지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뭐냐면은 홈텍스 홈페이지 메인에서 민원증명 페이지 버튼을 클릭하는 겁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은 홈텍스 홈페이지 메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민원증명 버튼을 클릭을 하고 민원증명 이 화면에서 납세증명서, 국세 완납증명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납세증명신청서 화면이 나오게 되면은 기본 인적사항을 필인, 입력을 하고 수령 방법과 신청 내용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하기를 클릭을 하고 2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는 신청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면은 여기서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고 그 이후 사항은 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국세청에서 그 시스템이 알아서 동작을 하고 나서 동작이 다 끝나고 나면은 접수 확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때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글자와 연결해 보면은 여기도 1, 2, 3번이 나오고 여기 1번하고 2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영역에서는 로그인된 화면 1에서 민원증명 버튼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화면 4에서 납세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을 클릭하는 겁니다. 그때 이 민원증명이 나타나면 여기서 납세증명서
국세 완납 증명 부분을 클릭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납세 증명 신청서에서 기본 인적사항, 화면 5에서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화면 5가 납세 증명 신청서죠. 그래서 그것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수령 방법, 신청 내용을 선택한 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가 진행이 되고, 다음 페이지 2번으로 연결이 되면은 다음 페이지에서는 화면 6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화면 6은 신청 확인 메시지 화면이죠.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처리가 일정하게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접수 확인 메시지가 나오면 여기서 역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7번 화면이 접수 확인 메시지죠.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때 사용된 화면은, 여기서의 화면이라는 것은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과 민원증명 화면과 납세증명 신청서 화면 3개가 나왔고, 여기서는 신청 확인 메시지와 접수 확인 메시지 화면이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을 사실 글자로 다 이해한다면 업무 처리가 안 됩니다. 직접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여기 3번 넘어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발급 번호를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발급 확인 메시지가 나오고, 이때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민원증명 발급 프린터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인쇄 가능 프린터를 선택한 다음에 출력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4번으로 넘어가서 국세 납세 증명서가 출력이 되는 이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납세 증명서를 보관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것은 모니터 화면에서의 처리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문서가 되겠죠. 일반 문서. 그래서 여기도 순서를 문장으로 본다면은 1번 화면 8에서 화면 8이, 화면 8이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죠. 8에서 발급 번호를 클릭하고, 화면 9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화면 10에서 인쇄 가능 프린터를 선택하고 출력 버튼을 클릭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 업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프린터 선택해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그러니까 모니터 화면에 있던 내용이 이렇게 문서로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서 1을 문서 보관소, 이거죠. 문서 보관소에 보관한다. 이렇게 되면은 국세 납세 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화면이 꽉 찰 경우에는 여러 화면에 걸쳐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100페이지가 되든 200페이지가 되든 전혀 흔들림 없이 넘어간다는 게 이 BCD의 특징입니다. BCD는 그래서 업무를 이해할 때 굳이 이렇게 문자로 해서 책 같은 형태로 만들지 않고 도면으로 만들더라도 충분히 업무를 이 도면만 보고도 지금 다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여기에 익숙하지 않을 때까지만 밑에 있는 글자를 보고 이해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그림만 보면은 직관적으로 다 볼 수 있고, 원래 이 그림이라는 것은 우뇌를 이용합니다. 우뇌. 그리고 이 글자를 보는 것은 좌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뇌는 논리적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고, 우뇌는 패턴 인식입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 계산을 자꾸 해야 되고 논리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이 좌뇌의 속도는 굉장히 늦습니다. 그러나 우뇌의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이것은 패턴 인식이기 때문에 이미지 인식은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으로 이렇게 그림 형태로 보는 것이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유튜브 리크리에이션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아주 쉽게, 더 쉽게 이용할 수가 있고, 이것을 일일이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도 업무를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 내에 자기 업무 프로세스를 에이전트 파일로 가지고 다니게 되면은 언제 어디서나 이것을 바로 업무를 익혀가지고서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화가
제가 기본적으로 30%라고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300% 이상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